역사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질병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감염되어 걸리는 질병입니다. 흑사병은 증상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흑사병이 걸릴 경우 2에서 5일간의 잠복기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근육통, 노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주요 면역 기제인 후천성 면역은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흑사병은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이 힘을 쓰기 전에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흑사병은 의료 체계가 미흡할 경우 치사율이 5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흑사병에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설치류에 기생하고 있던 벼룩이 사람을 물어 병을 옮기는 자연 발생 감염은 위생이 철저하지 않았던 시기의 주된 감염 경로였습니다. 비교적 감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의 체액에 접촉함으로써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전쟁 중에 또 선박의 이동 과정에서 흑사병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인구 밀도와 교역량 증가, 의학 지식 부족도 빠른 전파 속도의 원인입니다. 당시 도시들의 흑사병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신의 분노가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 처벌, 거리 행진과 같은 종교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환자 수용시설을 만들어 환자를 격리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는 공중보건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세기에 루이 파스텔에 의해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지고 대유행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중세 1차 흑사병에서 당시 세계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천에서 5천만 명, 2차 흑사병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3차 흑사병은 인도에서만 1200만 명 이상 사망하였습니다.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흑사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와 지도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 피해 규모를 알아봅시다. WHO에서는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패스트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게 됩니다. 암흑 시대라 불리던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의 시작을 열게 된 것인데요. 중세 유럽은 소수의 영주가 많은 농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봉건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일할 농노의 수가 크게 줄자 영주들은 농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결국 봉건제는 쇠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패스트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사상이 점차 퍼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은행 IMF에서 세계 경제의 역성장을 전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두 이외에도 두창, 마마, 백세창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꼽힌다. 천연두는 사람이 바이올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하는데 감염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후기에 붉은 반점이 구강과 목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온몸에 수포가 생기게 된다. 실명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으며 완치가 되더라도 몸에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두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불분명하나 학자들은 천연두가 지금으로부터 약 6만 8천 년에서 1만 6천 년 전에 설치류를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약 3천 년 전에 사망한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발견된 천연두의 흔적은 천연두의 가장 오래된 물적 증거이다. 이렇게 천연두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와 함께 존재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망하게 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 5에서 7의 높은 감염률과 30%의 높은 치사율을 지닌 천연두에 의해 18세기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20세기에 걸쳐 3억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연두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걸린다는 의미로 백세창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다. 감염률이 90%가 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천연두의 유행 기록은 40회가 넘으며 1418년부터 1910년 전 시기에 걸쳐 계속 유행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전염병인 천연두는 한편으로 인류가 정복한 유일한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류가 어떻게 천연두에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천연두는 한 의사의 독창적인 관찰을 통해 박멸되었다. 그 의사는 바로 에드워드 제너이다. 제너는 젖을 뽑는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보고 서로부터 없는 우드가 천연두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의 백신을 만들었고 그 접종법을 우드법이라고 부른다. 제너는 백신 자체를 무시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으며 결국 천연두 박멸에 큰 공을 세웠다. 제너가 우드법을 만들어내기 전 천연두는 인두법이라는 접종법으로 예방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 면역력이 약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너의 종두법은 우두라는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심한 증상을 앓지 않고 동시에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결국 전 세계를 강타한 천연두는 1979년을 끝으로 WHO에 종식 선언된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천연두에 비해 긴 잠복기를 가지는 특징이 있어 추적이 어렵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인구의 증가로 감염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감염이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팬데믹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치사율은 낮으나 후유증이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므로 안전 백신이 개발되고 유통될 때까지 최대한 감염과 재생산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유행하였던 질병으로 전 세계 감염 추정치는 약 5억 명, 사망 추정치는 약 1,700만에서 5천만 명 사이로 치사율 3.4%에서 10% 사이를 보여줍니다. 코로나와 비교한다면 현재까지도 감염자 또 사망자도 코로나가 훨씬 적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대응은 좋은 의미의 교훈이 되기는 어렵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도 심각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에 대해 쿼라라는 사이트에서 문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티모시 슬라이 모든 유행성 팬데믹은 종식된다. 아무 처방이 없어도 피피그로빙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돌연변이를 통해 덜 심각해졌을 뿐. 엔듀레콕스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종식되었다. 종합해보면 인류가 무언가를 하여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저절로 나아진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캔자스의 미군 기지에서 첫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스페인 독감은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년 동안 세계 인구의 약 30분의 1 정도인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당시는 20세기로 공중보건 시스템에 의한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으며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조선에서도 유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렸습니다. 1918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유행하였고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기관지인 경무휘보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으로 756만 명이 감염되고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으로부터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의해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가 사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빠르게 종결된 것에 영향을 줬습니다. 스페인 독감과 세계대전에 의해 영국은 몰락하고 미국은 부흥기에 접어듭니다. 광란의 1920년대라고 불리는 미국이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세계 경제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독감에 의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예방접종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